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 백신 배포가 예상 시간보다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이면 미국의 모든 어른이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의 양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예상 시간이 예전보다 2개월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 예상 시간이 맞다면 봄이 끝나갈 즈음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 추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죠. 이런 미국의 경제 회복을 앞두고 미국 투자자들은 리오프닝 스탁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경제가 다시 열리고 가게문들이 열릴, 즉 다시 돌아가게 될 주식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시클리컬 스탁스, 경기 순환주들이 되겠죠. 최근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테크 주식과 스테이 앳홈 집콕 주식들이 엄청난 하락세를 경험하며 투자자들이 다시 재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차지한 주식들은 시클리컬 밸류 스탁스, 경기 순환 가치주들입니다. 경기 순환주는 경기 상승 시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 하강 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스탁들은 특히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여행 관련 호텔, 항공사, 그리고 놀이동산, 쇼핑몰 관련 주들이 되겠죠. 저번 영상에서 이 가치주에 대해 좀 다루려다가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나눕니다. 주가는 미래에 오를 주식들을 6개월에서 1년 선반영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슬슬 이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으니 빨리 리오프닝 스탁들 알아봐야겠죠. 오늘 알아보는 기업들은 모틀리플, 인베스터 플레이스, CNBC 뉴스, 야후 파이낸스 등의 여러 미국 주식 사이트들을 참고하였는데요. 이 사이트들의 2021년 탑 리오프닝 스탁 추천 기사들을 보고 여러 번 언급된 기업들을 모아서 그 중에 시킹알파에서 가장 좋은 평점과 퍼포먼스를 살펴보고 가장 좋은 점수의 기업들을 뽑아냈습니다. 시클리컬 주식의 단점은 경기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경기가 흥하면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주식이 그렇긴 하지만요. 오늘 기업들은 3가지 분야에서 선정해 보았어요. 레저, 엔터테인먼트에서 2기업, 금융 관련 2기업, 항공사 2기업입니다. 오늘 먼저 나눌 기업은 여러 뉴스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디즈니, 티커 DIS입니다. 이제 리오픈이 시작되면 디즈니랜드의 운영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속해 있고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 6위에 올라 있어요. 월스트리트 4.29점, 퀀트는 3.23점으로 좀 낮습니다. 1923년에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본사를 둔 디즈니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일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홍콩, 일본, 상하이 등에 소유한 디즈니랜드 월드의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 픽처스, 20th 센츄리 스튜디오, 말블, 루카스필름, 픽사, 서치라이트 픽처스 앤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등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영화 제작 및 배포,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및 음악 개발, 제작 및 라이센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즈니, ESPN, 팍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등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넷플릭스 같이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ESPN 플러스, 훌루 등을 통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과 EPS 예상치 서프라이즈했고요. 밸류에이션이 D-로 낮지만 나머지는 다 B로 준수합니다. 최근 분석 기사 대부분 불리시로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9일 가장 최근 기사는 베어리시였어요. 주가 그래프를 보니 팬데믹 이전 주가가 약 133불대였는데 작년 3월 98불대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아마 디즈니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 현 주가 195달러 6센트입니다. 목표 주가가 205달러 26센트여서 아직 도달은 안 했지만 디즈니 주식에 대해 2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팬데믹 이전 디즈니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을 때 주가가 133불이었는데 지금 196불대로 디즈니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해도 현 주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리오프닝 주식이라는 기대치로 인해 200불 초반까지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많이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앞으로 테마파크 오픈과 비디오 스트리밍 파트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2가지 의견입니다. 3월 9일 분석 기사는 처음 의견과 동일한 포지션을 제시했어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 포지션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브랜드, 티커 LB입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 9위에 의류, 소매 산업 분야 1위입니다. 퀀트 평점이 아주 좋아요. 4.91입니다.
L 브랜드는 1963년에 설립되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본사를 둔 여성 속옷, 의류, 뷰티, 홈 프레그런스, 목욕 전문 소매업체 기업입니다. 미국 쇼핑몰 가시면 거의 모든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여성 전문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과 목욕 로션 향수 전문 브랜드인 베스앤바디 웍스를 이 기업이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핑크, 와이반, CO 비글로우 등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핑크색 쇼핑백에 지나만 가도 향기가 퍼져나오는 이 브랜드들은 쇼핑몰에 가면 여자분들이 굳이 필요한 물건이 없어도 자연스레 들어가게 되는 가게들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회사가 직접 소유한 2,897개의 매장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등에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 700개의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3분기 연속 EPS 예상치 넘어서고 있고 매출도 지난 분기 빼고는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했네요. 밸류에이션 성장성 B로 준수하고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어닝스 A로 좋습니다. 2015년에 주가 최고치 94달러 치고 팬데믹 시작되면서 11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54달러입니다. 목표 주가가 61.76으로 포지션이 오버웨이트인데 이 뜻은 애널들이 이 기업이 같은 산업 분야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할 때 쓰는 포지션으로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1월 25일이 가장 최근 분석 기사인데 좀 살펴보면 제목이 L 브랜드에 대해 내가 정말 틀렸다입니다. 분석가가 지난 5월 30일 날 포지션을 밝히면서 이 주식을 팔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팔으라고 강력 매도를 추천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이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EPS 예상치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고 밸류에이션이 포월드 어닝스의 13배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LB의 밸류에이션이 포월드 어닝스의 16배였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베스앤바디 브랜드가 쇼핑몰 어디에서나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발목을 잡는 것은 빅토리아 시크릿 브랜드입니다. 현재 2022년 밸류에이션이 그리 높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어 이번 연도에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은 금융 관련 첫 번째 기업,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비자카드입니다. IT 섹터의 데이터 프로세싱 앤 아웃소싱 서비스 산업 분야 15위네요. 월스트리트 평점 4.39로 괜찮은데 퀀트와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이 3점대라 평범합니다. 비자 INC는 1958년에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결제 기술 회사입니다. 거래 처리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통해 결제를 승인 처리합니다. EPS 매출 모두 계속적으로 예상치 넘어서고 있고 매출 대비 수익률 A+로 아주 좋아요. 성장성도 B로 준수하고 밸류에이션이 D-로 아주 낮아요. 배당률이 점점 올라 2021년에는 1달러 28센트 0.58%를 주네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카드 지출이 많아질 테니 리오프닝 스탁에 카드사가 많은데 그중 가장 평점이 좋은 게 비자였습니다. 현주가 223불 17인데 목표 주가가 241불 17로 더 오르겠네요. 최근 분석 기사 불리시로 연이어지고 있고 2월 16일 기사 보면 Boring but beautiful, 지겹지만 꾸준히 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석가는 비자는 은행과 소비자, 판매자들 중심에 자리 잡고 거의 대부분의 결제를 담당하며 높은 수익과 현금을 창출한다. 페이팔이나 매스카드처럼 멋진 성장 스토리가 있진 않지만 이 업계에서는 단연 베스트로 나는 기업 퍼포먼스에 기반하여 비자의 밸류에이션을 260달러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결제하면 비자이긴 하죠. 제가 여러 결제 관련 기업들을 알아보는데 다들 퍼포먼스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금융섹터 1위인 다음 기업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주 훌륭해서 이 기업도 소개해드립니다. 퀀트 평점 4.96으로 기업 퍼포먼스는 좋은데 월스트리트 3.66으로 관심을 엄청 받지는 못하고 있네요. 현 산업 분야 SM 매니지먼트 앤 커스터디 뱅스에서도 1위 기업인데요. 스컬처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세계적인 자산 관리 기업입니다. 퍼블릭 헤지 펀드 스폰서라고도 소개가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 자산 운용사 중 하나로 신용 및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투자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되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고객에게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기관 투자자와 일을 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별도의 고객 중심 지분, 고정 수입, 부동산 계좌를 관리합니다. 동사는 전 세계 주식, 부동산 시장 등에 투자하며 기업 신용대출, 장단기 지분, 매수 투자, 합병 차익 거래, 민간 투자 등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적으로 예상치 서프라이즈 했지만 EPS는 왔다 갔다 하네요. 밸류에이션 어닝스 A로 좋고 성장성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B+로 준수합니다. 현주가가 21불 13인데 목표 주가가 24달러 17로 오버웨이트로 좋습니다.
다음은 항공사 세 기업 볼 텐데요. 두 개는 설명해드리고 하나는 짧게 멘션할게요. 리오프닝 스탁 기사들에서 언급된 항공사, 보잉,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등등 많죠. 들을 조사해 보니까 퍼포먼스가 다들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시클리컬주라고 하지만 정말 투자할 기업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항공사는 리오프닝 스탁 기사들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항공산업 분야 1위를 차지한 메사 에어그룹, 티커 MESA입니다.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동사는 메사 에어라인의 지주회사로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함께 구매 계약을 맺고 지역 항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146대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102개 도시로 매일 약 373회 운행을 합니다. 성장성만 뒤로 저조하지만 밸류에이션, 어닝스,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다 좋습니다. 지난달에 7달러였고 이번 주에 13달러대였는데 현주가가 16불 58로 목표 주가는 11불 30인데 벌써 달성되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30일 포지션 오버웨이트로 같은 산업 분야 기업 대비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964년 설립되었으며 플로리다주 미라마에 본사를 둔 스프릿 에어라인 항공사는 울트라 로우 코스트 초저가 항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중남미, 카리브해의 16개 국가에서 78개의 목적지로 운행됩니다. 157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초저가 항공인 만큼 캐리어나 물 한 통도 돈을 받기 때문에 손님들의 불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찾는 만큼 기업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밸류에이션 성장성 모멘텀 A로 아주 좋은데 매출 대비 수익률과 어닝스가 D-로 현재 안 좋습니다. 현주가가 36달러 45센트로 목표 주가가 30달러 59센트로 30일 포지션 홀드입니다. 작년 5월에 8달러였는데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최근 분석기사 불리시로 연이어지고 있고 2월 16일 베리 불리시 분석기사 보면 31달러에도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다면서 2022년 EPS 4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릴 항공사는 선카운티 에어라인 티커 SNCY입니다. 3월 8일 나스닥에 IPO 기업 공개하여 이제 곧 주식시장에 데뷔를 하는데요. 특히 SNCY는 여객 수송은 물론 아마존과 6년 계약을 통한 화물 운송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갖고 있어 다른 항공사들과 차별화가 됩니다. 이 화물 운송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대주주인 아폴로가 5천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팔캐피탈의 IPO 가격의 94% 정도 팔 예정이고요. 아마존도 950만 주식을 소유할 양의 워런트를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900만 주를 예상 주가 21달러에서 31달러에 거래하여 약 2억 달러 정도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리오프닝 주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와중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네요. Expected IPO Pricing Date은 3월 16일입니다. 위에 7기업 말고도 리오프닝 스탁으로 많이 언급된 기업들 중 산업 관련 기업이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GM인데요. 현주가 56달러 83센트인데 목표 주가가 65달러 92센트로 아직 도달 안 되고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 성장성이 아주 기대되었거든요.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산업, 은행주와 에너지주 등 경기 민감주들은 향후 광범위한 경기 회복뿐 아니라 재정 통화 부양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주식에 관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경기 회복 및 물가 상승을 기대하며 수혜주를 사는 것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주식은 금리가 올라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은행주, 산업, 그리고 에너지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업들 중에는 LB와 GM이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여러 지표를 볼 때 예상 목표 주가에 아직 도달되어 있지 않으면서 미래 성장성이 아주 기대됩니다. SNCY도 3월 16일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메사와 세이브 항공사도 기대가 되지만 조금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요. 이틀 전 나스닥이 폭등하고 나서 어제 주식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았는데요. 어제는 또 다우존스가 상승하고 나스닥이 조금 하향하였죠. 어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법안을 최종 타결되어 이번 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양책과 1,400달러 지원금이 풀리면 나스닥 관련 테크주들과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 양쪽 다 골고루 잘 분배해서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어두운 하락장에도 햇빛 비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말까지 성투하시고 일요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